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왜, 물론 맞아. 선생님 왜 뭐 방정식, 부정식, 뭐 이거는 대부분 인정할 겁니다. 방정식, 부정식 함수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럼 이제 방정식, 부정식 함수의 개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정식이 뭘까요? 방정식. 방정식. 지금 우리는 수능 예측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정식이 뭐냐? 방정식. 방정식은 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능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좀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그냥 되니까, 저는 옳고 그르고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그냥 방식을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개념도 저는 뭐 막 학자적인 그런 것보다 실전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푸니까 더 좋더라 이런 겁니다. 방정식을 어떻게 보냐? 함수는 0꼴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차 방정식은 뭐냐? 1차 방정식은 뭐냐? 1차 함수는 0, 요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2차 방정식은 결국에는 2차 함수는 0, 요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는 0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변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1차 함수는 예를 들면 2x-1은 3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2x-4는 0이다. 결국에는 1차 함수는 0,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상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1차 함수 1차 함수 2, 그래도 뭐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요런 어떤 형태로 변형되는 것도 요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방정식 개념은 함수는 0, 요렇게 했었을 때 뭐 물론 이번 올해 9월 모의고사도 방정식 하면서 아예 요렇게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방정식 올해 이제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제 이따가 예를 들 건데 대부분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겁니다. 방정식 fx는 0. 그래서 함수는 이제 통상적으로 fx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을 이제 좀 중간으로 이동을 해서, 자, 지금 방정식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함수는 0이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이 함수는 0. 그러면 이제 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뭐냐, 이제 요거 살펴보기 전에, 요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좋아서요. 자, 2차 함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 빼기 1, x 빼기 2는 0. 뭐 요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요게 2차 함수고 는 0이고 요거는 2차 방정식인데, 요걸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거 뭐 장난칩니까? x는 1, x는 2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접근을 뭐냐면 개념에 충실해서 풀어보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 그래프는 이제 그걸 그릴 수 있죠. 1, 2, 뭐 0이 여기 있겠죠, 맞죠? 3, 이 정도 그렇게 하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0일 때는 2죠, 맞죠? 그래서 아마 0일 때 뭐 2를 찍고. 근데 1일 때 0, 1.5일 때 뭐 값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1.5일 때 0.5, 0.25니까 마이너스 0.25니까 거의 이쯤에 찍히겠네요. 맞죠? 맞겠죠?
예. 그 다음에 3일 때 또 2. 그래서 그래프가, 저는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방정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 함수는 0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는 0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우리는 풀어라. 그건 뭐예요? 이 풀어라는 거는 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이 뭐냐면, 결국에는 요 x의 값은 엄청나게 많은 요 해당되는 x 값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요 해당되는 값에 요 값을 넣으면 이제 0이 아닌 값들이 많이 나오죠. 이 0을 넣었을 때는 2가 나오고 1을 넣었을 때는 0 나오지만 1.5일 때도 0이 아니고 요 0.5를 넣었을 때도 0이 아니고 2.5를 넣었을 때도 0이 아니고 요런 값인데 1과 2를 딱 넣었을 때 x의 1과 2를 딱 넣었을 때 0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등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3 빼기 1이 2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근데 이 방정식의 는 등호랑 다릅니다. 사실 이제 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그 컴퓨터 제가 말했잖아요. 알파고 때문에 컴퓨터하고 원래 또 좀 알고 있으면 이번에 더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컴퓨터에서 수학에서 말하는 는요. 그러니까 3 빼기 1은 2 할 때 등호를 2번 씁니다. 이건 항상 같다는 뜻이고. 근데 컴퓨터에서 x는 1이다 이 말은 x라는 문자에 1을 대입해라. 아니면 a는 1 뭐 이렇게 뭐 C 언어를 좀 하신 분은 좀 알겠지만 a에 1을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등호랑 다르다는 게 일단 초점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함수랑 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등호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요 등호랑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등호는 이런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는 0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x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한숨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차피 수학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지금 뭐 예측이고 그러지만 저도 이제 수학을 어릴 때부터 조금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특히 뭐 미분, 방정식,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뭐 진짜 뭐 기가 막힌 강의 뭐 이런 거 기대도 안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도움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오버해서 생각을 안 하시겠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잘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미리 이제 문제풀이 강의할 때, 앞서 강의할 때도 이걸 미리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요게 방정식이 함수는 0이라 그러면 부등식은 뭐냐? 함수는 이제 몇 영이야? 요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땡땡땡, 요게 부등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개념을 잡겠습니다. 물론 요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존의 개념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는데, 저는 요렇게 이제 좀 더 어떤 개념의 몸통을 잡아준 겁니다. 개념의 몸통. 방정식은 함수는 0, 요런 꼴로 될 수 있는 거. 부등식은 함수는 요렇게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저는 문제 풀이할 때 결국은 초점이 뭐냐면 전부 함수를 잘 이해하면 많은 문제를 풀 때 아주 접근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예,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이고. 자, 함수는 부등식.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해볼까요? x 빼기 1, x 빼기 2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선생님, 뭐 우리 배웠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x는 1과 2 사이, 요거 맞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방정식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요 그래프는 그려놨죠, 맞죠? 그럼 요 말은 뭐냐면, 함수가 먼저 이렇게 존재하고, x의 값들이 이제, 사실은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x의 값들이 이제 여러 값들이 들어갈 수 있죠, 실수 전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요 사이 값. 그 다음에 0도 들어가고, 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막. 저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요 x, 요게 이제 함수의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제 많은 값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값들 1.1, 1.5, 1.7
1.8 요런 걸 넣었을 때 뭐냐면 요 부등식 만족된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요 그래프를 이렇게 딱 이제 먼저 2차 함수 요 2차 함수가 요거라는 거죠. 맞죠?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 요게 한 번 더 써주겠습니다. 2차 함수죠. 맞죠? 2차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2차 함수를 먼저 그려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풀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식만 가지고 딱딱 거의 암기가 되거든요. 이거 식만 가지고. 근데 요렇게 하니까 뭔가 본질적인 이해는 못하고 그냥 푸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2차 방정식 같은 거, 특히 판별식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맞죠? 근데 판별식이나 이런 거 이제 이따가 그런 풀이 방법도 이제 조금 설명할 건데 판별식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먼저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에 어떠냐면 요런 점들이 0보다 아래에 찍혀잖아. 맞죠? 그 요런 점들의 x 좌표 요런 값들이 결국에는 이 부등식의 근이라는 거죠. 됐죠? 네, 요 정도 이제 이해가 빠르신 분들 어쨌든 이 정도면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아까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만 일단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고1 교과서나 뭐 참고서나 문제를 보면 1차 방정식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AX는 B. 그러면서 이제 풀이가 이렇게 A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요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서 X는 A분의 B. 요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요 1차 방정식의 근, 아니면 이제 풀어라. 근을 구하라. 근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보통 풉니다. 뭐, 두 번째 경우 뭐, 이렇게 A가 0일 때, B도 0일 때, 아니면 요 이제 B가 0이 할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 포인트는 이제 요거 봤는데요. 이제 1차 일단은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해당 사항이 일단 없게 생각하는 것. 물론 이제 전체 방정식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였을 때 이거는 보통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중간에 쓰나요? 습관이. 자, 그럼 이제 옆으로 좀 당겨서요.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 x-1분의 0. 요거 방정식 맞습니까? 방정식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1, 2차 방정식은 아닌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 보통 유리 또는 분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0 맞아요, 맞아요. 그 개념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수 개념. 일단 함수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함수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방정식은 함수는 0꼴, 넌 0 알잖아요. 그리고 함수는 그냥 뭐 식이다. 일단 fx. 근데 이제 이거 맞아요. 이제. 그럼 이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긴 있습니다. 양변에 x-1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1은 0. 근데 이제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를 쌤 말했잖아요. 이 등호는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라 요거 이제 기존의 교과서나 이제 참고서 미리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근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근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면 요 등호가 성립하는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 모순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근이 존재한다. 요 방법도 방법도가 이 방법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맞아요. 방정식 풀 때 무조건 함수적으로 접근하라. 그러면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1. 이제 그래프 그릴 때도 이제 요거 이제 쌤은 항상 1번 표를 그리길 원합니다. x. 외우긴 하시죠,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일단 정수를 정의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 1, 2, 3. 요 1을 중심으로 1은
가질 수가 없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3을 넣으면 2분의 1.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자, 1 이렇게 2 이렇게 3 이렇게 하죠. 맞죠? 1일 때는 없습니다. 2일 때 1 이제 스케일 1대 1 맞아. 3일 때 2분의 1 좀 되겠죠?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이제 이건데 요 주변에서 1 주변에 조금 더 가봅시다. 이제 요걸 좀 이제 그래프 그리는 요령인데요. 1.5 여기다 0.5 1.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 요 함수 지금 그리고 있죠. 맞죠? 함수는 1.5분의 1 어떻게 해요? 0.5분의 1이니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일 때는 2가 찍힙니다. 그러면 1.1일 때는 얼까요? 이거 해보면 10입니다. 그럼 2.2 찍혀요. 그럼 그래프가 그 다음에 4일 때는 3분의 1, 5일 때는 4분의 1.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이 패턴인데 요걸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극한의 개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요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는 극한의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점건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완성하면 예쁜 건 별 필요 없는데 자, 그건 똑같이 하죠. 여기다 0.5를 넣으면 마이너스 2 0.9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고 조금 빨리 했습니다.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를 그려놓고 는영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수학의 어떤 초보들도 좀 알까? 이게 죄송한데 수학을 막 그렇게 잘하지 학교나 보통 잘하나 못하는데 보통 뭐 고2, 고3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등급이 그래 높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하죠. 는영 x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0 그러죠. 좀 예쁘게 씁니다. x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에다가 x에 뭘 넣어가지고 는 0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 극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맞죠? 이게 0으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딱 0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만을 넣으면 뭐가 되냐면 9999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0에 가깝긴 하지만 딱 0 되는 값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리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방정식을 풀 때 선생님 아직까지 그게 더 편한데요. 근이 있다는 가정하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한데요. 근데 이제 2차, 3차, 4차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함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때 가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도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피해자인데 그런 개념을 미리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함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함수에 대한 본질을 깊이 연구 안 하니까 함수의 위치를 잘 모르니까 함수를 좀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함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함수를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근데 공부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학창 시절 때도 유형을 많이 암기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또 그래도 1등급 나와요. 만점 먹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쉬운 애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또 많이 돼보고, 저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 스타일한테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된 거죠. 예. 자, 지금 뭘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요 강의가 상당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첫 번째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10월 20일 동영상, 10월 28일 동영상 있고, 오늘 11월 5일 동영상인데, 이전에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도 몸통 문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몸통 문제가 왜 몸통이냐면, 이게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레고, 투인원 한 세트로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같은 블록을 피스를 쓰겠죠, 맞죠? 그 다음에 10인원, 결국에는 같은 피스 세트로 10가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 이제 수능 문제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원리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개념, 그거를, 그 피스를 공통적인 뭐 지식, 공식 이런 걸 다 틀어서 개념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공식, 개념, 지식 요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물론 다르게 만들 때는 조금씩 이제 다른 요소들이 첨가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죠, 사실. 근데 이제 그 공통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먼저 그거를 쌤은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 몸통을 먼저 이제 조립을 하고 그거를 먼저 개념을 잡으면 다른 문제 푸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 문제도 결국엔 2016년도 11월 17일 날 보는 수학 시험도 수능 문제도 그런 공통적인 개념, 몸통 개념, 원리, 지식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확실하게 알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지금 이전 강의는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 그런 개념을 잘 다룬, 몸통 개념을 좀 더 잘 다룬 그런 몸통 문제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통 맞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의 핵심 강의는 그런 몸통 문제들의 몸통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부적인 어떤 지식들, 오늘 그런 걸 다뤄보면서 말 많은 거는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통 중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몸통의 내부라서 심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몸통 오브 몸통, 몸통 중에 몸통. 그래서 기출문제, 내부 문제 또는 중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 부정식, 함수 문제가 결국에는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함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1, x-2, x-3는 0. 그럼 요거는 뭐죠? 방정식. 3차 함수는 0이니까 요걸 뭐한다? 3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맞죠? 3차 방정식. 자, 그럼 무슨 1, 2, 3. 근데 본래 개념은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먼저 존재하고, 맞죠?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 이제 좀 더 고리타분한 방식이긴 한데, 고리타분하게 되면 시간이 약간 걸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사이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겠죠, 맞죠? 자, 그래프를 이제 요 값을 먼저 계산하고, 요거 0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자, 4일 때 얼마일까요? 3, 2, 8이죠, 맞죠? 6이네요. 6, 맞죠?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자, 2.5를 넣으면, 이제 일단 부호만 생각해도 좀 편합니다. 요 2.5일 때. 요것만 가지고, 물론 우리가 외워서 하고 있지만, 2.5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양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 1.5 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맞죠? 그러면 0.5 0을 넣으면 0이고, 0을 바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그래프를 직선으로, 실수 전체, 직선이라는, 이게 곡선이 매끄러운 곡선들, 전부 실수 전체를 바로 다루잖아요. 근데 그걸 다루는 것보다는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한 그 내용 중에 또 핵심이 요거 함수 요런 걸 그리는 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0 이렇게 쭉 내려서, 맞죠? 그래서 1을 이렇게 쭉 내려서, 자, 1대 또 3일 때, 4일 때, 그 칠판에 했으면 되죠, 이게. 여러분들은 그 공책이나 연습장에 풀 때는 또 다르게 해주시고, 스케일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4일 때 6이니까 뭐 좀 더 높이 지키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점수 지키고, 이렇게 치고, 요거 이렇게 음수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함수 중에서 0되는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맞죠? 요거 좀 1,0, 2,0, 3,0인데 그거 0이 되게 하는 요 x 값들이 근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선생님 굳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은 편하다. 그럼 부등식일 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는 걸 바로 그럼 0보다 작은 거는 딱 여기 정해져 있죠, 맞죠? 요 점들 맞죠? 일단 점들부터 찾아야 돼요, 맞죠? 요 점들을 찾았는데 요 점들의 x 좌표들이죠, 맞죠? 요런 함수 중에 음수되는 거, 그러니까 요런 함수 요 x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이 점들의 요 x 요 음수가 되게 되는 요 x 함수값을 음수게 되는 요 x가 요게 부등식의 근이 되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 뭐 2.5, 2.3, 2.7, 뭐 0.5, -1 뭐 이런 식. 근데 요거는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 이제 뭐 부호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근이 2에서 3 사이 맞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 부등식 때는 훨씬 더 이걸 뭐 굳이 암기하기보다는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훨씬 이제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4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1, x-2, x-3. 쌤이 힘이 들어갔네요. 지금 점심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도 밥 잘 챙겨 드시고 영양가 있는 거를 좀 잘 드시고, 예.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4차. 그러면 똑같이 이제 셈은 이 함수의 가장 핵심은 요 x 요거에 있다고 보는데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간격도 이렇게 일단 하고 요게 이제 0이 들어가고 요 사이 값에 뭐 이제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 전체로 이제 가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0, 0, 0, 0 똑같이 여기 이제 요거는 양수일 거고, 맞죠? 요거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최고차항이 일단 플러스 1이니까, 맞죠? 음수일 때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똑같이 이렇게 쭉 가서 0인 거는 그대로 빨간색으로 한번 했고요. 자, 0인 거는 y축이 되니까 1, 2, 3, 4. 여기서는 양이 좀 맞죠. 그래서 사실 여기 5를 대입하면 4, 3, 2, 10이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맞죠? 쭉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대칭입니다. 간격이 동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방정식은 이제 여기서 요거 근이 되겠지만 부등식은 뭐가 근이 됩니까? 요 부분 맞죠? 요 부분. 만약에 양수면 이제 요 부분 되겠지, 맞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주시라. 그러면 응용 문제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제 요렇게 해놓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x-1, x-2의 제곱에 x-4 요런,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 요런 4차 부등식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표는 똑같이요. 0, 1,
2, 3, 여기는 4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아니라 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0보다 작다. 일단은 결국에는 4차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4차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야? 요게 일단 4차 함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사실은 4차 함수는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일단 미분 연속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연속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그리는 거는 오히려 편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일단 요거부터 작성해 볼까요? 일단 플러스는 맞죠? 이게 3, 12 맞죠? 플러스 12. 자, 당연히 뭐 요거요. 3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0이고. 그리고 요 사이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2.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무조건 양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1, 2, 1.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양이죠, 맞아. 오, 이거 또 양이네요, 이게. 아까 그 4차 함수를 놔두면 좀 좋긴 좋은데, 일단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양이니까, 플러스. 오, 어떻게 그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플러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찍고 0이고 마이너스고 0이고 마이너스고 0이고 또 마이너스네.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오,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노란 거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점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 걸 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중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좀 지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대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이런 무수한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은 거는 결국에는 이게 되겠죠, 맞죠? 예. 다른 식으로 해보면 이게 뭐 만약에 이런 거 다 배우십시오. 요거 문제를 좀 내시면 x-2에 x-3의 5승 뭐 이런 거. x-1 한번 해보십시오. x-2 x-3 실제로 그래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n차 함수 같은 경우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쌤 이제 요런 n차 함수 그리는 거 요거 이제 연습. 그 다음에 요런 표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신장 중에서 더 가운데,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셨었죠? 신장 중에서 제일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